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고품질의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 가까이 전합니다. 행복한 지방행정 보이는 연구.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 제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수동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조 제3항과 제12장을 근거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외에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와 규약, 그리고 기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특정한 행정수요가 발생되거나 행정적, 재정적 역량의 한계 등을 극복하여 광역 행정수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벗어나는 특정한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그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또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됩니다.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규약을 통해서 사무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 그러한 자치권이 부여가 되고, 또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또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설립이 되었고,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에서 이러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은 기존에 추진된 그러한 각종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관할구역을 초월하는 그러한 권역 내의 사무를 광역계획 수립 같은 것 등을 통해서 보다 종합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또 광역행정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공간, 즉 행정구역 분할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과 행정서비스 구역 간의 그런 불일치를 광역적인 기능과 또 행정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보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보완하고, 또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그리고 규모의 경제 실현, 또 갈등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편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는 그동안 많은 정책적인 노력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메가시티나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 등 지역 위기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문제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 문제입니다. 즉 개별 지방자치단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이러한 메가시티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울경 특별연합은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구상에 따라서 생활, 경제, 문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1991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설립 이후 다수가 추진되었지만 행정협의회보다 실질적인 그런 활용 빈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서울과 인천, 경기 그 세 개 시도가 보다 협력적인 수도권 매립지 운영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또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2000년부터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조합 운영과 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또 세 개 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운영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재원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인구수에 따라 비율로 출자하는 형식이었으나 조합과 공단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갈등이 잦은 관계로 업무 처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2000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뿐만 아니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생활권, 경제권 확대 등 지방행정 환경 변화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초월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분야, 즉 광역행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사무위탁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는 지자체 간 구역을 넘는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느슨한 협력 방식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협의회 결정사항은 대부분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와 또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광역 사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한 주체로서 법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별개의 법인격을 형성하지 않는 행정협의회에 비해서 집행력이 높고 또 사무 처리에 유용한 협력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격은 부여되고 있으나 조례 제정권은 불인정되어 있어서 자치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사무위탁제도는 지자체 간 협력 사무를 신속하고 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위탁은 지자체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위해 해당 지자체 사무 중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치단체 간 사무 위탁의 경험이나 또 협상 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문제는 매우 포괄적이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또 개별 지자체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또 합리적이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고 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대도시권과 인구 감소 지역 간의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 지역 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 2018년 동남권 공동협력기구 등 협력을 결의한 이후에 2019년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발족, 그리고 2020년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착수, 그리고 2022년 4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많은 기대를 보였으나 6.1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잠정 중단이 되었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울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해서 또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구성지방자치단체와 또 지역 주민 간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 제도들에 비해서 자치권 보장이 향상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인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그리고 메가시티, 초강력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많은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성 지자체 간 공동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방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와 또 혁신적인 마인드가 요구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